시민 100명이 꼽은 내장지방 빼는 법. 첫 번째는 반신욕하면 혈액순환도 되는 것 같고 내장지방도 빠지는 것 같아서 매일 하고 있어요. 사우나 가면은 내장지방도 빠지고 자주 가면은 암체도 뭐 몸에 있는 노폐물도 빠지고 여러 가지가 좋겠지 뭐. 그래서 자주 가는 편이에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내장지방이 빠진다? 내장지방 빼는 법 팩트 체크. 계피물을 마시면 내장지방이 줄어든다? 체온을 올리면 살이 빠진다는 소문 때문에 찜질과 사우나를 즐긴다는 사람이 많았고, 실제 배를 따뜻하게 해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을 준다는 온열기구 또한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저희 장모님도 일주일에 8일을 사우나를 가시거든요. 진짜 하루에 2번 가실 때도 있어요. 정말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한의학에서 두무냉통, 복무열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머리는 차가워서 아픈 경우는 없고 배는 따뜻해서 아픈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기혈순환을 도와주고 만병을 막는 방법이 되기는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사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숨만 쉬고 잠만 자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은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이 기초대사량이 높아야지 당연히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내장지방을 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체온이 1도만 높아져도 기초대사량이 무려 13%나 높아지니까 내장지방 제거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과연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내장지방이 빠질까요? 배를 따뜻하게 해서 체온이 올라가면 내장지방이 빠진다는 소문의 진실을 파헤쳐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사우나와 반신욕을 한 다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실험 전 체온을 측정하고 40도 온도에서 15분간 사우나를 진행한 다음 체온과 기초대사량의 변화를 살펴봤다. 다음 날 똑같은 40도 온도의 물에서 반신욕을 15분간 진행한 다음 다시 체온과 기초대사량을 측정해봤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반신욕을 했을 경우 체온은 물론 기초대사량 역시 증가했다. 그런데 사우나를 했을 때는 체온도 낮아지고 기초대사량 역시 떨어졌다. 똑같은 온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사우나는 뜨거운 증기로 인해서 전신이 덮여지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을 내리는 과정에서 땀이 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땀을 내게 되면 우리 몸은 열과 에너지 손실이 심해져서 오히려 몸이 냉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반신욕은 명치 아래만 덮여서 하반신이 따뜻해진 그 혈액이 상반신으로 올라가면서 전신의 혈액순환력을 올리는 과정에서 체온이 올라가고 체내 체외 열 분포가 고르게 되면서 땀이 나는 거거든요. 사우나는 전신을 덮여 몸이 식는 과정에서 오히려 빠르게 체온이 내려가고, 반신욕은 하반신만 덮여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체온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는 것. 내장지방 빼는 법 팩트 체크. 반신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내장지방 제거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내장지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선 반신욕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반신욕을 할 때도요, 어느 정도 요령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온도는 40도 정도 좀 뜨끈 따뜻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것이 내장지방 감소에 가장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몸 전체가 아닌 명치 아래까지만 담그고 양팔은 욕조 바깥으로 뺀 상태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횟수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단 반신욕을 할 때 혈관은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기 때문에 고혈압,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에 이어 시민들이 내장지방 제거를 위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네, 내장 지방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빼는데 우엉차를 꾸준히 마시고 있어요. 지인이 추천해서 계피물 먹어봤어요. 한물도 삶아서 먹고, 그래 건강을 하고. 내장지방 제거를 위한 식단 관리. 그중에서도 물이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다양한 물 중 많은 이들이 내장지방 빼는 법으로 꼽은 것은 바로 계피물. 실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격투기 선수 김동현이 다이어트 방법으로 계피물을 소개해 화제가 됐었는데 정말 내장지방 제거에 도움이 될까? 내장지방 빼는 법 팩트 체크. 계피물을 마시면 내장지방이 줄어든다? 실제 계피물을 섭취하며 체중 감량을 하고 있다는 한 사람을 찾아 서울시 강남구로 향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MBN 청년수 나왔는데 계피물을 자주 드신다고 해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아,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계피물로 체중 관리를 하고 있다는 54세 서동의 씨. 매일 아침 계피물을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데 벌써 8개월째 계피물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었다. 갱년기 지나면서 급격하게 체중이 늘더라고요. 18kg 정도? 그래서 그런지 막 여기저기 몸이 안 좋더라고요. 어지럼증도 잦고 또 두통도 자주 오고 그래 병원 갔더니 내장 지방이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 빼야 된다고. 거기다가 또 갑상선에도 이상이 왔더라고요. 급격한 체중 증가로 고위험군의 내장비만 수치를 얻게 된 그녀. 결국 장기 곳곳에 쌓인 내장 지방은 각종 염증을 뿜어냈고 갑상선은 물론 그녀의 몸을 망가뜨리게 된 것인데 이대로 건강을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체중 감량에 돌입했다는 서동의 씨. 그렇게 살이 쪄서 또 내지방률이 그렇게 많아서 그걸 빼기 위해서 이거저거 알아봤는데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봤죠. 밥도 일단은 줄이고 그 좋아하는 빵도 좀 끊어보고 운동도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그래도 쉽지가 않잖아요, 살 빼는 게.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계피가 좋다고. 근데 또 제가 하필이면 계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살 빼는데 내지방 제거에 좋다 하니까 얼씨구나 해서 꾸준히 마시게 됐죠. 실제 그녀의 일상을 관찰해보니 식사 전에도 TV를 보면서도 심지어 스트레칭을 하면서도 계피물을 수시로 먹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러면 좀 드시고 나서 좀 도움이 되셨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벌써 8개월째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몸이 따뜻해지면서 그래 좀 효과 좀 보겠구나 싶었는데 웬걸요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아들은 저랑 같이 마셨는데 아들은 빠졌어요. 근데 왜 저는 왜 안 빠지는 걸까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실제 계피물을 마시기 전과 현재 그녀의 체성분 검사 결과를 확인해보니 체중과 내장 지방이 전혀 감소하지 않은 상태.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이렇게 계피물을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사실 저는 이제 계피를 향신료로 쓰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한약재로 되게 많이 쓰이지 않나요? 이게 그 계피가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게 매운맛과 단맛으로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약재예요. 이 약재는 거의 한 3000년부터 이용되어 온 그런 약재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계피물 꾸준히 드시면은 원래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안 빠지셨을까? 네. 그건 저희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기초 대사량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기초 대사량이 낮으면 계피물을 먹어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피 속의 이 신남 알데히드 성분이 지방 세포의 발열 및 대사 반응을 활성화시켜 가지고요. 칼로리 소모를 돕는 거거든요. 근데 김동현 선수처럼 기초 대사량이 근육이 막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계피물을 마시면 내장 지방 감소에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아마 뭐 김동현 선수 같은 그런 운동선수는 기초 대사량이 거의 한 2,0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더 될 거기도 한데. 네. 근데 이게 그 계피 속의 발열 성분은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칼로리를 더 잘 태운대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분비 저하로 근육량이 감소해서 기초 대사량이 낮은 아까 같은 이런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계피 속의 발열 성분이 활성화되지를 못해가지고 내장지방 감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1300에서 한 1400kcal 이상, 남성의 경우에는 1500kcal 이상이 돼야지 계피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피 속 신남알데히드 성분은 몸속 갈색 지방을 연료로 사용해 내장 지방을 태우게 된다. 갈색 지방은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을수록 많기 때문에 근육량이 적고 기초 대사량이 낮은 중년 여성의 경우 계피물을 마셔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 실제 계피물을 섭취하는데도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을 받지 못했던 서동희 씨의 경우 근육량과 기초 대사량이 현재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장 지방 빼는 법 팩트 체크. 근육이 적고 기초 대사량이 낮다면 계피물을 마셔도 내장 지방 제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피물 외에도 내장 지방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수많은 물들. 그중 최근 가장 핫한 물은 아이돌들이 붓기를 빼기 위해 먹는다고 알려진 일명 아이돌물. 아이돌물이 이뇨작용과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내장지방으로 인한 부종을 제거하고 내장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물에 녹차 티백과 꿀, 레몬즙을 넣고 섞는 간편한 레시피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고 있었는데 정말 아이돌물을 섭취하면 붓기 제거와 내장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까? 직접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아침마다 붓기와의 전쟁을 펼친다는 김영숙 씨. 네, 좀 많이 부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안 떠질 정도로 좀 많이 부어서 항상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 것 때문에 항상 뭐랄까 부어서 살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 몸이 막 부어서 이렇게 살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돌물을 마시기 전과 후 내장지방 제거 능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대사량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녹차 500ml에 꿀과 레몬즙을 섞어서 마신 다음 물이 흡수될 수 있도록 30분간 휴식을 취한 뒤 기초 대사량을 측정하고 다음 날 대조군 역할을 할 일반물 500ml를 마시고 동일하게 물이 흡수될 수 있도록 30분간 기다린 다음 기초 대사량을 측정해 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아이돌물을 마신 경우 붓기가 빠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초 대사량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일반물을 마신 후에는 붓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기초 대사량이 무려 15kcal나 증가했다. 내장지방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속설과는 달리 오히려 일반물을 마셨을 때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온 것.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보니까 원리가 이제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차에 원래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 카테킨 성분을 더 빨리 잘 흡수시켜줄 뭐 꿀이나 설탕 같은 거 넣어서 카테킨을 더 빨리, 더 많이 흡수시키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요? 그렇죠. 동의보감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녹차를 장복하게 되면 피육의 지방을 제거해서 크게 비만한 사람에게 좋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방을 제거하면서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게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붓기가 사라지는 이유도 아마 이런 원리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녹차 속에 카테킨이 내장지방 제거 효과까지 보려면은 최소 300mg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녹차 티백 하나에 들어있는 카테킨 양은 사실 30에서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장지방을 뺄 정도의 카테킨을 녹차로 흡수를 하려면은 한꺼번에 10팩? 이렇게 드셔야 되는 거죠. 너무 많아요. 아이돌물은 붓기 제거는 물론 내장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전 사실 이 체험 결과 보면서 조금 느끼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알죠. 바로 물의 효과죠. 네, 맞습니다. 이 아이돌 물과는 달리 그냥 맹물만 마시기만 했는데도 기초대사량이 높아졌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장지방 감소에 더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물을 드실 때 꼭 따뜻한 물을 드셔야 해요. 네, 아까 체온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체온을 올리고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5도에서 40도 정도의 물을 드시게 되면 내장지방 감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식사 후 따뜻한 물을 마시면 음식 속 지방 성분이 체내 지방 조직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내장지방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